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그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우위에 두고 싶은 인생의 성공 조건을 꼽는다면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평생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늘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소울메이트로 꼽고 싶은 커플이 저에겐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입니다. 한 달 전에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쓴 헬렌 니어링의 자서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 속에서 헬렌은 스코트와 함께 보낸 충만한 삶과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고도 위엄을 간직한 채 맞이한 스코트의 죽음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스코트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사랑과 영혼의 이야기. 오늘은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을 담은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또 두 사람이 살던 버몬트의 농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했던 물음과 대답, 그리고 스코트의 죽음의 순간을 담은 황혼과 저녁별에서 각각 일부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소개한 조화로운 삶을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손에 이끌려 뉴저지주 리지우드의 스코트 니어링 집에서 열린 어른들 모임에 갔을 때 내 나이 17살이었다. 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이어서 나는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난로가 옆에 앉아 있었다. 참석자 가운데 나이 어린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만남이 스코트 니어링과 처음으로 만난 것이었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난 후 24살 때 아버지의 부탁으로 우연히 하게 된 전화통화가 두 번째 만남을 이루게 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 모임에 스코트 니어링이 나와서 연설해 주도록 부탁하게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뒷날 이때 일을 얼마나 후회했던가. 전화통화에서 그 사람은 오래전에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여자아이를 기억해냈다. 교회 모임에서 강연해 주기로 승낙한 뒤 스코트는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유럽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한 일과 인도 여행, 호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전화로 얘기했다.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았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으며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 주말에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뉴욕 북부로 가는 심부름길에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요청해 온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무엇인가 끌리는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동행길에서 우리는 다채로운 가을빛을 즐길 수 있었다. 스코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새로 사귄 젊은 남자와의 멋진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 그 주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같이 간 북부지방의 드라이브길에서 나는 이 박식한 교수와 근사하고 지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 사람은 이론을 펴는 대신 질문을 했다. 그이는 어떤 면에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에게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려 깊은 아저씨 같은 분위기를 주었다. 친절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말투, 꾸밈없는 수수함이 좋았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체하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채식주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사람 역시 도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이고 사람, 새, 짐승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끌린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나는 그이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더라면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지적이고 생각이 깊으며 유머가 있고 솔직한 것을 확인하고 그에 호응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분별 있고 확고하며 균형 잡힌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우리의 첫 여행에서 느꼈으며 그 사람에게 끌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골길을 걸었다. 부드러운 9월의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다. 나무가 우거지고 풀들이 무성한 길을 지나 타는 듯한 단풍이 줄지어 있는 언덕길을 올라갔다. 우리가 멈춰서야 할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고 싶느냐고 물었다. 나는 오르막길을 택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그 사람에게 키스했다. 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진정한 갈림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길이 높게 되어 있든 낮게 되어 있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물음과 대답. 우리가 농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날마다 수많은 편지들이 왔는데 거기에는 비료 문제나 공산주의 문제, 머리 감을 때 비누를 쓰세요부터 신을 믿으세요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주제에 답하는 것은 그날의 글쓰기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그 일을 계속함에 따라 차례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자극받기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음은 편지로 물어온 23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쉽게 갈라서는 요즘 세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성숙시키고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했는지 1970년 무렵에 질문을 해온 여성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가 언제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있고 그이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합니다. 그이도 내게 허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적성을 존중하고 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이 성장하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의 날개를 펼쳐갑니다. 스코트는 훈련받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A, B, C, D, 1, 2, 3, 4식으로 생각하는 매우 안정된 사람입니다. 나는 음악가로서 예술에 관계된 일이나 그이와 견주면 비중이 가벼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적응을 해야 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맡아 꾸려나가고 그이는 농장과 바깥일을 합니다. 그이는 집안일을 돕고 나는 바깥일을 돕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 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지막 돌집을 짓는 공동작업에서 나는 돌을 고르고 쌓는 일을 했고 그이는 콘크리트를 섞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저마다 자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정 문제를 서로 독립해서 다룹니다. 이따금 우리는 서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공동의 은행 구좌를 가지고 기록하여 1년에 몇 번씩 정산을 합니다. 우리는 성격상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사자 성격이라면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물고기입니다. 어떻든 이 기묘한 쌍은 40년 동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늙음과 건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 답장을 썼다. 늙음은 땅과 죽음 사이에서 순환하는 삶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늙음은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 분명한 단점과 아울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이제 큰 언덕을 넘은 것으로 많든 적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왔으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삶의 모습을 청년, 가족의 구성원, 철학자, 은둔자의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학생의 시기입니다. 중년기는 가족의 구성원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무를 포함하여 세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생각과 명상, 은둔과 무집착의 시기입니다.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소한 식사법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신선해야 하고 유기농법으로 거둔 생산물로 가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가공한 음식을 피합니다. 당신의 식사법이 이런 방식에 가까울수록 소화기관과 건강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사려 깊은 철학자가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이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임어당은 생활의 발견에서 행복은 대체로 장애 운동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자서전에서 건강과 장수에 대해 말하면서 하루에 2번씩 빠짐없이 일정한 시간에 똥을 눈 것이 내 행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버트 허바드가 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아마도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 모두를 가지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부를 가진 것이다. 우리가 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가졌다면 우리의 조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보통 그 시절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자와 사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으며 사생하신 분의 어린 자식들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몹시 괴롭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인습에 어긋나는 내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다. 나는 스코트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도 충만한 삶이어서 부족함이나 완전하지 못함이 없었다. 아이가 없어도 흥미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더욱 완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아이를 가질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스코트와 약속했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그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로 둘러싸였다. 청년들 수천 명이 해마다 뉴 잉글랜드에 있는 농장으로 우리들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우리와 같이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들러서 함께 얘기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어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고 또 삶이 바뀌었는지를 들려주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에 관한 우리 책을 읽고 많든 적든 영향을 받았다. 우리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졌던 것이다. 이 밖에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회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여, 즉 새로운 인구를 더하지 않음으로써 인구 증가의 압박을 늦추게 했을 수도 있다. 황혼과 저녁별. 오랫동안 스코트와 나는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고 죽음이 어떤 것일지 큰 기대를 가져왔는데 이제 스코트가 삶의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다가섬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얘기하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삶의 연속성과 의식이 이어짐을 믿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는 더 많은 만남과 더 많은 기회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는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삶의 두 영역 사이에 있는 출입구였다. 이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불가지론자 로저 볼드윈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코트는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변화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언제나 다시 또 다른 날로 이어지지. 두 번 다시 같은 날이 오지 않지만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네. 사람의 몸뚱이는 생명력이 빠져나가면서 먼지로 바뀌지만 다른 모습을 띤 삶이 그 생명력을 받아 이어진다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변화는 우리의 몸으로 보아서는 끝이지만 같은 생명력이 더 높은 단계에 접어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나는 어떤 식으로든 되살아남 또는 이어짐을 믿네. 우리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네. 스코트는 오랫동안 스스로 의도하고 목적이 있는 죽음에 대해 얘기해왔다. 그이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다. 요양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에 걸쳐 죽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왜 우리의 마지막 날과 죽음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쾌적하고 낯익은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조화롭게 사라지는 대신에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 우리가 사랑해온 이들을 병원이나 요양소로 보내어 그 과정을 편안하게 돕기보다는 자연스럽지 못한 수단으로 막으려는 낯선 사람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떠날 때는 적어도 어느 만큼 우리의 목표를 이룬 가운데 위엄과 완전함을 지닌 채 갈 수 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향해서 일해온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스코트는 자기 힘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가고 싶어 했다. 그이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기를 원했고 의식을 갖고 또 의도한 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협조하면서 죽음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그이는 죽음의 경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기꺼이 그리고 편안하게 몸을 버리는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대했다. 죽음으로써 그 자신을 완성할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배워왔는데 이제 어떻게 죽는지 배우고자 했다. 노자는 생명이 열매를 맺고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했다. 스코트의 삶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 가도록 놓아둘 준비가 되었다. 스코트가 가기 한 달 반 전인 그이의 100세 생일 한 달 전 어느 날 테이블에 여러 사람과 앉아 있을 때 그이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이는 신중하게 목적을 갖고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했다. 정연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가기 위함이었다. 그이는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벗고자 했다. 단식에 의한 죽음은 자살과 같은 난폭한 형식이 아니다. 그 죽음은 느리고 품이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었다. 안팎으로 그이는 준비를 했다. 그이는 언제나 기쁘게 살았고 기쁘게 죽으리.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버리네. 라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좋아했다.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이는 스스로 육체가 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나는 동물들이 흔히 택하는 죽음의 방식, 즉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어나와 스스로 먹이를 거부함으로써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한 달 동안 그이가 뭔가 마실 것을 원할 때 사과, 오렌지, 바나나, 포도같이 그이가 삼킬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주스를 만들어 먹여주었다. 그러자 그이는 이제 물만 마시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이는 병이 나지 않았다.
여전히 정신이 말짱했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고 평온하고 조용하게 삶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 1983년 8월 24일 아침 나는 그이의 침상에 같이 있으면서 조용히 그이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반쯤 소리내어 옛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노래를 읊조렸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내 심장에 여름날의 온기를 간직해라. 그러면 위대한 혼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이에게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무엇이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두어요. 썰물처럼 가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 했고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세요. 빛으로 나아가세요. 사랑이 당신과 함께 가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잘 있어요.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의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이는 마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듯이 좋아 하며 숨을 쉬고 나서 갔다. 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갔음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은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그이가 100살로 죽은 지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내 쪽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그이 쪽도 그렇다고 믿는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 밖으로 나가든 안으로 들어오든 어디에서나 깊은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며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느낀다. 스코트가 죽은 이래 나는 그이의 존재가 계속되는 느낌을 가져왔다. 쇼쇼니족의 의사가 말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죽은 것이라면 왜 그 사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걸어다니겠는가. 스코트는 내 삶의 큰 부분 속에 영원히 현재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시나무르티는 뒷날에 쓴 책에서 관계에는 지속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썼다. 나는 스코트가 죽은 뒤에도 그이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발견했다. 나는 죽은 뒤의 삶과 마찬가지로 죽은 뒤의 사랑을 믿는다. 나는 하늘에 있는 우체통에 붙이게 될 그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그이가 죽은 뒤에 썼다. 사랑하는 스코트, 우리는 50년 동안 사랑과 동지애 속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코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관심과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는 두 사람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 또한 함께 해온 많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지적이고 훈련된 당신의 소양은 나보다 훨씬 위였고 기술은 더 뛰어났으며 경험도 더 넓었지만 우리는 만나서 당신이 나의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도록 이끌어준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작용으로 평등하게 되었고 하나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원히 당신에게 최상의 찬사를 보냅니다. 헬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어떤 것도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과율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 속에서 다른 모든 것과 이어진다. 아마도 한 가지 죄악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나는 삶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일단 한번 생겨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한번 생겨난 사랑은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스코트에게 주고 또 그이에게서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아는 수많은 여성, 남성들과 주고받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진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는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더하는 것이다. 모든 나이, 장소, 시간에서 느껴온 사랑이 빛나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진행되고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은 원천이자 목표이고 완성의 도구이다. 사랑의 그물이 지구를 가로지른다. 미묘하게 빛나는 선들이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 망을 만든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 사랑에 참여하고 사랑을 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답이다. 사랑에는 끝이 없으며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과 떠남은 삶의 일부이다.